항암 면역 치료제 미슬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슬토라는 게 겨우살이 나무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 겨우살이 나무는 뭐냐 하면 기생수예요.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자라는 기생수인데 여기서 추출한 성분들을 암 환자에게 사용을 해봤더니 항암 효과를 가지더라. 이 미슬토의 사용 역사는 유럽에서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너무 보편화돼 있어서 유럽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무 친숙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암 환우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퍼져 있고 요양병원이나 일반 의원에서 미슬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슬토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지만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떨 때 내가 이 주사제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슬토는 제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차이는 미슬토라는 그 겨우살이 식물은 동일한 종인데 얘가 어떤 나무에 기생해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얘가 배출하는 성분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결국은 솔직히 말해서 대동소이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처리 공정이나 기생 숙주가 되는 식물에 따라서 미슬토의 성분은 뭐 미슬토렉틴, 비스코톡신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그 조성의 함량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고 실제 미슬토의 판매 회사에서는 이 제품은 어떤 암에 좀 더 효과가 좋다, 이 제품은 어떤 암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반대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보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 중에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라서 제가 그 제품들 명을 이렇게 딱딱 언급하면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어서 광고처럼 보일 여지가 있어서 언급하진 않지만 의사 선생님들이시라면 대부분 알고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병원 가셔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효과, 어떤 효과가 있냐? 크게 미슬토의 효과를 저는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미슬토는 암에 무조건 좋다, 뭐 솔직히 말해서 궁극적으로 가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뭔지 잘 모르고 맞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효과는 미슬토 그 자체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미슬토에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좀 특이한 게 처음에는 렉틴이라는 성분, 미슬토 렉틴에도 뭐 렉틴 1, 렉틴 2, 렉틴 3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디테일한 이야기니까 접어두고 어쨌든 렉틴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렉틴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세포의 죽음을 전문용어로 에이포프토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포를 죽인다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웬걸요? 렉틴만 뽑아서 주사를 했더니 미슬토의 효과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슬토에 다른 성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현대의학에서 아직 그 성분들이 뭔지 다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소량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뭐 소포도 있고 비스코톡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정말 들어가 있는데 걔들이 각각 줬을 때는 큰 효과를 못 내는데 미슬토라는 정제된 추출물 형태로 넣어줬더니 더 효과가 좋더라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반 주사도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태반 주사가 진짜 태반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 태반 주사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정확하게 뭔지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알게 된 성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밝혀나가는 과정이고 심지어 그 태반 주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태반 주사마다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요약을 하자면 미슬토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100%는 모른다. 미지의 성분들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추출물을 줬을 때 우리 항암 효과를 잘 본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이론이고요. 이렇게 이제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하는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환자가 좀 힘들어야 돼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미슬토 주사를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발진이 우리 보통 피하로 미슬토 주사를 하는데 주사한 자리에서 2cm에서 5cm 정도 사이가 되어야 세포 사멸 효과를 가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100% 이게 제 이야기가 팩트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화가 필요하고 의사 선생님과의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점인데 만약에 내 발진이 10cm가 나타나도 환자가 힘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치료를 지속을 해도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 발진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3cm만 넘어가도 환자는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전신이 가렵고 열이 막 나는 느낌이고 열이 나면 우리
컨디션이 처지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나서 저는 3cm가 넘어가면 용량을 감량을 하고요. 1cm 정도 될 때까지는, 발진이 1, 2cm 정도 될 때까지는 용량을 증량을 합니다. 이거는 세포 사멸을 위해서 우리가 미슬토를 투약할 때예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이 시기를 지나면 또 적응을 해요. 적응을 해서 주사를 고용량으로 반복을 해도 발진이나 내가 힘든 증상들이 안 나타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진짜 한 달, 두 달을 하는데도 적응이 안 되고 계속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빨리 적응을 해서 그 발진 크기도 작아지고 전신 힘든 증상도 가라앉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케이스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보니 주사를 줘보고 그 반응을 보고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용량을 증량할 것인지 감량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별화된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어쨌든 1번 목적은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세포 사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좀 힘들어야 한다. 즉 엄밀히 말하면 사실 알러지 반응은 아닌데 면역 반응,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서 그 반응이 있고 몸이 힘들어야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가장 심플하게 던져드릴 수 있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이제 리얼 필드에서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요양병원들, 암요양병원들 많이 치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 봤을 때 저용량으로 쭉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 미술토에 NK세포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기전도 있고요. 또 백혈구 숫자 증대, 항암 치료를 막 하다 보면 백혈구 숫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백혈구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미술토를 통해서 엔돌핀 같은 게 우리 몸에서 분비되도록 만들어서 항암하고 나서 부작용들, 통증이라든지 우울감, 무력감 이런 게 있을 때 엔돌핀을 통해서 이런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T셀, B셀 면역에도 관여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면역 작용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온열암 치료의 두 번째 기전 심부온도를 올려서 치료를 한다, 면역력을 올린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슬토도 심부온도를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NK나 면역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작용을 할 때는 특히나 NK를 활성화시킬 때는 저용량 갖고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힘든 게 너무 싫다, 아까 에포프토시스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힘들어야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죠. 그 힘든 게 너무 싫다면 이런 저용량으로 꼭 에포프토시스만 노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도 미슬토 치료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량을 해서도 제가 적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에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 발진이 나고 환자가 힘든 기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석 달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힘든 기간이 지나가고 적응을 했을 때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NK, 백혈구, 면역 증강 이런 목적으로 쭉 이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미슬토를 선택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들을요,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같이 병행을 하고 하나요? 네, 미슬토 주사는요 항암 방사선 치료와 방해되지 않는 치료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시너지를 내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하는 도중에 같이 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단 수술하고 한 일주일, 수술 전후로 일주일 정도는 미슬토 치료를 보편적으로는 중단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수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몸에 데미지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훅 떨어질 수 있어요. 수술 자체로. 그랬을 때 미슬토를 줘서 열이 나거나 이런 이상 면역 반응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중단을 하되, 수술하고 컨디션 회복하고 나서는 다시 미슬토 치료를 이제 서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작용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발열. 38도 이상의 발열이 생겼을 때는 미슬토를 용량을 감량하든지 중단을 합니다. 근데 이 38도 이상의 발열이 미슬토 때문인지, 미슬토도 심부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온 상승의 효과가 있어요. 미슬토 때문인지, 아니면 항암 치료할 때 항암 치료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항암 치료를 안 해도 암 자체 때문에, 암성 발열이라고 하는데 암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술 후에 수술 때문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감염, 폐렴이 걸렸다, 감기가 걸렸다, 이런 감염 증상 때문에 발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왜 발열이 나는지 이유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슬토를 중단해야 되겠죠. 하나의 원인을 제거해야 될 것이고, 미슬토 때문에 열이 나는 게 확실하다면 용량을 감량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발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가려움증,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내가 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면역 반응이 심하다, 발진이 심하다, 가렵다, 가려워 죽겠다, 그럼 용량 감량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보편적으로 오피셜하게 공고되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거는 발진이 5cm가 넘어가면 감량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3cm만 넘어가도 환자들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3cm만 넘어가면 저는 감량을 하는 걸 권장하고, 환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죠. 견딜 수 있는지 못 견디는지 감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cm가 넘어가도 나는 멀쩡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치료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환자 개별화된 맞춤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력감. 열이 나고 뭐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하면 환자 컨디션이 너무 처질 수 있거든요. 부작용을 예방하고 암세포 항암 치료 견디는 힘을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는 건데, 내가 극심한 무력감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이 치료를 할 이유는 없겠죠. 극심한 무력감이 생긴다면 용량을 감량하든지 아니면 일시 중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또 치료하면 괜찮은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일시 중단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물론 제가 권유드리는 모든 종류의 항암 보조 치료를 다 한다면 너무 좋겠죠. 암세포 사멸, 항암, 재활 이런 목적으로만 봤을 때 너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치료가 우리 가성비라고 하죠. 내가 가진 시간 또 비용 대비해서 어떤 치료를 우선순위로 둬야 할 건가 라고 했을 때, 1번 목적으로 한다면 미슬토가 들어가는 게 맞죠. 미슬토는 그 자체로 항암 세포 사멸 효과를 가지니까. 근데 2번 목적으로 한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사이모신 알파와 미슬토를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더 여유가 되시는 사이모신 알파, 고주파 원혈암, 미슬토를 다 함께 하시면 더 시너지가 나고 좋을 테고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1번을 사이모신 알파로 주고 싶고요, 2번은 고주파 온열 치료를 주고 싶고요, 미슬토는 3번으로 주고 싶어요. 여기서 미슬토 3번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2번 목적으로 사용될 때, 면역력을 위해서 사용을 할 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진료실에 와서 그럼 미슬토는 사이모신 알파에 비해서 열등한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NK세포 활성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NK세포를 올려서 항암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암세포를 조지고 싶어. 그러면 사이모신 알파가 우월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항암을 했는데 NK세포 활성도도 떨어지고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도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미슬토가 사이모신 알파보다 낫죠. 사이모신 알파는 백혈구 숫자를 늘려주는 효과는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진 않거든요. 근데 미슬토는 백혈구 숫자를 늘려주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런 케이스에서는 미슬토가 사이모신 알파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근데 이런 거는 이번 영상에서 진짜 많이 말을 하는데, 개별화된 면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 근데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저는 사이모신 알파를 조금 더 권한다. 그것조차도 미슬토를 2번 목적으로 사용할 때, 1번, 2번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환자가 선택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환자도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잘 알고 선택을 하시라고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을 드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미슬토는 너무 역사가 오래된 약이라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에서는 너무 흔하게 쓰이고 있는 암치료 방법 중에 하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미슬토를 사용할 때는 환자 본인이 어떤 목적으로 내 몸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두 가지 키포인트를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